아저씨, 제가 아저씨 다리를 고쳐드릴게요. 좋아, 네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5조 원을 째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제가 아저씨 다리 고쳐드릴게요. 10조 원 재산을 가진 대기업 총수 앞에서 12살 꼬마가 감히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그의 다리를 초등학생이 고친다고 나선 겁니다. 좋아. 내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5조 원을 주겠다.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5조 원.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저씨가 다시 걸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어린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약속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낼 기적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빗방울이 저택의 유리창을 두드리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분들입니다. 박미선은 12살 딸 서아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3년, 이 일자리만은 꼭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런 애까지 데리고 와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복도 저편의 휠체어만 바라보고 있었죠. 강태산, 10조 원대 재벌 총수, 5년째 휠체어에 갇힌 남자였습니다. 휠체어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고 눈빛은 죽은 물고기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태산의 다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너무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오후 서아는 청소하는 신입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5년 전 사고 나고 다 떠났지. 부인도 아들도. 장애인 남편이랑 평생 살 순 없다고. 서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있었는데도 혼자라니. 회장님은 방에서 혼자 드셔요. 선임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큰 저택에서 혼자 밥을 먹는 강태산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저씨 다리 분명히 고칠 수 있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창밖 어둠 속에서 태산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5년째 반복되는 악몽의 밤이었죠. 다음 날 오후 서아는 거실에 태산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 다리 고쳐드릴 수 있어요.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뭔데? 의사야?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태산은 비웃었습니다.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내 다리를. 미선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이 서아의 손을 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기다려. 태산이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 내기하자. 내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5조 원을 주지.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저씨가 다시 걸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태산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석 달 안에 걷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나가는 거야. 하지만 성공하면 5조 원을 주겠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난 기적 따윈 믿지 않아. 태산이 휠체어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비서실장 최서진이 서아를 냉정하게 바라봤죠. 그날 밤 최서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모녀를 주시하세요. 절대로 성공하게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화려한 무당이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큰 애군입니다. 귀신이 다리를 묶고 있어요. 땡그랑 땡그랑.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5년 전 그 사고.
이수철이라는 이름이. 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안에 구술해야 합니다. 1억이면. 거짓말. 서아가 뛰어나와 무당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다리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다리를 묶었다고요? 12살 아이의 논리에 무당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1억 받고도 못 고치면 돌려줄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치료비 받고 실패하면 환불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당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답 못하시네요.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태산이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나가. 당장. 태산이 화를 내며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무당은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달아났습니다. 태산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그랬어요. 진짜로 도와주려는 사람은 돈부터 말하지 않는데요. 태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빠, 현명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서아는 오후에 따뜻하나 미소의 태산을 기억하며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이제 시작할게요. 서아가 다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다리한테 인사해 보세요. 미쳤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몸은 다 살아있대요. 미워하면 죽고 사랑하면 살아난대요. 태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다리야. 미안해. 그 순간 찌릿 발가락 끝에서 전류 같은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아, 느껴졌어요? 지금 뭔가 있었어.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요. 마음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요. 일주일 후 태산의 발가락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여. 서아야. 태산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이틀 후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둑이야. 서아의 가방에서 다이아몬드 시계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시계를 훔쳤습니다. 최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산이 급하게 왔습니다. 아저씨, 저는 안 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CCTV를 확인해. 고장났습니다. 하필 오늘? 최서진, 내가 한 거지? 20년을 봤어. 내 거짓말쯤은 알아. 다시는 서아를 건드리지 마. 최서진은 주먹을 떨며 물러났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알았어요? 네 눈이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 난 널 믿어, 서아야. 그 말에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치료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경혈을 누를게요. 서아의 작은 손이 태산의 무릎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아, 전류 같은 감각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경혈이에요. 할아버지가 한의사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몸의 기운이 흐르는 길이요. 태산은 경악했습니다. 12살 아이가 경혈을 안다니.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산이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선 겁니다. 섰어. 서아야, 내가 섰어. 비록 3초뿐이었지만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먹는 강태산의 병 속 약 색깔이 이상한 걸 서아가 눈치챘습니다. 아저씨, 이 약 먹으면 안 돼요. 서아가 약병을 확 빼앗았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이거 신경마비 약이에요.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약을 바꿔친 겁니다. 그날 밤 태산은 최서진을 불렀습니다. 실장, 내 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지? 저와 관리인입니다. 약병에서 지문이 나왔어. 태산이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최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서진 너 해고야.
당장 나가. 사장님 20년을 함께 했는데 20년 동안 날 죽이려 했구나. 내일까지 나가. 최서진은 주먹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 살기가 어렸죠. 그날 밤 최서진은 박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끝났어. 5년 전 그 일. 이제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 미쳤습니까? 우리 둘 다 감옥 갑니다. 넌 자수해. 나는 다른 방법을 쓸 거야.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이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산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5년 전 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뒷차가 고의로. 누가? 최서진 실장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수철 기사님이 최서진 실장의 500억 횡령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그래서 우릴 죽이려 했다고? 태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CCTV를 조작했습니다. 박 과장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수철 기사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거짓이었다니. 최서진은 어디 있어?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흉기를 들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차피 끝났어. 다 같이 끝장을 봅시다. 최서진이 서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태산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마. 태산의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들이 최서진을 제압했습니다. 아저씨, 걸었어요. 완전히. 서아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태산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자신의 두 다리로 서서 고마워, 서아야. 넌 내게 다리뿐 아니라 삶을 돌려줬어. 최서진이 체포된 후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5년 전 사고 현장 CCTV 원본입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날 밤이 재생되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태산의 차, 뒤에서 따라붙는 검은 승용차. 쿵! 뒷차가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뒷차는 최서진 실장 명의입니다. 그리고 이수철 기사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조작 기록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도 조작이었어? 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500억 횡령을 발견한 이수철 기사를 제거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다음 날 태산은 5년 만에 휠체어 없이 이수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철의 아내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님, 죄송합니다. 태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철 기사님은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지키려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CCTV 화면, 혈중 알코올 조작 기록, 계좌 추적 자료. 이수철 아내가 서류를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음주운전자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강 회장님. 회장님도 피해자셨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회장님을 존경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음주운전자 유가족으로 살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태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남편의 억울함이 풀려서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철 아저씨도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그날 오후 태사는 이수철 가족에게 보상과 회사 취업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산이 말했습니다. 5년간의 죄책감이 풀렸어.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하지만 저택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 강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었어요. 5조 원을 저 꼬마한테 준다면서요?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상관할 바 아니다. 제 상관이죠. 전 아들이잖아요. 법적 상속인이고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데리고 올 거예요. 유산소송 준비하라고. 그래. 법정에서 보자.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준혁이 돌아서며 서아를 노려봤습니다. 꼬마 너도 조심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가 떠난 후 태산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 알았으니까.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강준혁이 단순히 유산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최서진과 손을 잡고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준혁이 변호사 2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5조 원을 남에게 주는 건 무효입니다. 법정에서 보자. 태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 꼬마가 대체 뭐길래? 네가 뭘 했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잖아. 태산이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서아는 날 일으켜 세웠어. 다리도 마음도. 피는 못 속여요. 전 아들이고 저 꼬마는 남입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마음으로 이어진. 그때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저씨가 얼마나 오빠를 기다렸는지 알아요? 매일 밤 오빠 이름 부르면서 우셨어요. 준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이제 와서 돈만 달라고 하고. 시끄러. 준혁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날 밤 태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5조 원은 서아 명의로 신탁 설정하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서아가 받는 겁니다. 두 분은 이제 제 가족입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최서진은 준혁의 면회를 받았습니다. 거래하죠. 제가 회사 내부 정보를 드릴 테니 저를 도와주세요. 무슨 정보? 아버지 회사를 외국 투자사에 팔 수 있게 해드리죠. 경영권 프리미엄 8천억, 우리가 반반. 최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내가 가진 비자금 계좌 정보를 줄게. 그걸로 주식을 매집해. 하지만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수상한 낌새를 채고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었죠. 2주 후 회사에서 이상한 주식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회사 주식을 몰래 사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추적해보니 준혁 도련님 쪽입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준혁 씨가 최서진과 공모해서 회사를 외국 투자사에 매각하려 했습니다. 이건 배임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혁과 최서진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이 자식이. 태산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강준혁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힘든 시절 5년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의 회사를 불법으로 매각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상속권 박탈 사유에 해당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준혁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강준혁 씨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태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유야.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완전히 회복했고 서하는 학교에서 당당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고마워, 서하야. 넌 내게 삶을 돌려줬어. 아저씨도 저한테 가족을 줬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다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손상된 척추 신경이 재생됐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주치의가 MRI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기적이죠. 태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산은 이제 완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더 건강하게. 저택으로 돌아오자 서하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시험 100점. 우리 서하 대단하네. 태산이 서하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서하야, 고마워. 정말로. 태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넌 내게 다리만 고쳐준 게 아니야. 살아갈 이유를 줬어. 아저씨도 저한테 가족을 줬어요. 서하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행복해요. 미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택배로 편지가 왔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지금도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알겠습니다. 전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진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준혁.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진짜 기적은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거래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넌 내 마음을 고쳤어. 그게 진짜 기적이었어. 아저씨 마음이 열리니까 다리도 열린 거예요. 태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10조 재벌 강태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살 서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둘이 만나 만든 기적은 다시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간편한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오늘도 댁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빌겠습니다.